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경기도 고양시 출신 한준호입니다. 장관님, 예. 네, 과기부 국감 마지막 날입니다. 네, 그동안 고생하신 우리 장 차관님들과 또 준비를 해주신 우리 공무원분들 정말 수고하셨다는 말씀 먼저 드리면서 시작하겠습니다. 네, 다만 이제 오늘 질의가 조금 가슴 아플 수 있습니다. 엊그제 저희가 출연연 국정감사가 진행되던 그 시각에 과기부 산하기관인 한국나노기술원의 직원 한 분이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했던 안타까운 사고가 있습니다. 혹시 보고 받으셨습니까? 오늘 아침에 받았습니다. 오늘 아침 받으셨죠. 제가 어제 병원을 다녀왔는데 그때까지는 의식불명 상태였습니다. 이 사건은 2017년 당시 국민의당 소속이었던 김경진 의원께서 국정감사를 통해서 이 나노기술원의 금 횡령 문제를 지적을 했고 감사 결과 원장께서는 퇴임을 하셨고 또 이제 관련자들은 징계 조치가 됐습니다. 이분이 당시에 노조 위원장이셨어요. 그리고 이 사건 이후에 노조를 직접 해체를 하죠. 나노기술원 발전을 위해서라는 명분이었습니다. 엊그제는 존경하는 우리 박성준 간사께서 지적하신 특수가스 문제 역시 이분께서 상당 부분 자료를 제공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관님, 예. 이분의 경우에 공익신고자 보호법상 공익신고자라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제가 사실 자세한 내용은 모르지만 네. 지금 들은 바로는 그렇게 합리적으로 추정이 되시죠. 예, 예. 네, 공익신고자 보호를 위한 보호 조치를 취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네, 우리 화면 좀 넘겨주세요. 네, 첫 페이지 한번 보세요. 네. 이게 저희 의원실 쪽으로 제보가 된 유서입니다. 당시 유서를 전달받은 저희 비서관이 112에 급하게 신고를 했고 차량 안에서 약을 먹고 쓰러져 있는 것을 발견을 해서 그나마 지금 살아 계셔서 다행인데 이게 만일 조치가 취해지지 않았다고 한다면 지금 오늘쯤이면은 이분 사망과 관련돼서 저희가 이야기를 하고 있었을 겁니다. 다음 화면 넘겨주세요. 다음 화면요. 이 공익신고자 보호법 관련해서 내용들은 아마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이 과기부가 이 내용들을 지키지 않고 결국 공익신고자분 극단적 선택을 하는데 일정 부분 저는 책임이 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기부가 공익신고자를 얼마나 방치했는지 제가 좀 살펴봤습니다. 신고자분께서 2017년 4월부터 2020년 9월까지 국민신문고 아시죠, 장관님? 예. 네, 여기를 통해서 내부 적폐, 횡령, 인사특혜, 갑질 행위를 신고를 하셨는데 그러다가 2019년 10월에 돼서는 공익신고자 보호 요청을 지속적으로 요청을 하셨습니다. 어떻게 답변하셨냐면요. 과기부 감사관실 담당자가 이 요청하신 부분에 대해서 국민권익위에 가서 말씀을 하시라 이렇게 무책임하게 안내만 합니다. 이분은 공익신고자로 특정을 해서 좀 특별하게 관리를 했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결과가 목숨을 끊는 것까지 초래가 됐으니까요. 나노기술원 내에서는 또 어떤 부당한 조치와 조직적 괴롭힘이 있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020년 4월에 과기부의 공익신고자와 함께 일했던 용역업체 직원이 공익신고자로부터 폭언과 폭행을 당했다는 민원이 접수됩니다. 과기부는 관련 내용을 기술원에 이첩을 시켰고 감사를 합니다. 조사 과정에서 나노기술원 측이 용역업체 직원에게 폭언과 폭행을 당했다라고 진술하라는 종용을 했다고 합니다. 이거를 빌미로 4월 17일부터 대기발령을 받습니다. 조사 결과 문제가 없으면 대기발령 종료하겠다 했는데 5월까지 감사 종료가 됐음에도 대기발령이 유지가 돼요. 자, 두 번째, 담당하고 있던 업무가 폐수 처리 과정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셨는데 또 누가 신고를 합니다. 폐수를 무단 방류했다는 거죠. 그래서 경찰 조사를 또 받았어요. 무혐의 처리납니다. 대기발령을 시켜놓고 공익신고자의 담당 업무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악의적이고 지속적으로 또 조직적으로 진행을 했다는 정황입니다. 세 번째는 대기발령이 그렇게 7월 16일에 해지가 되는데 복직 전날입니다. 기술원 내에서 유일한 환경기사하고 안전관리사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던 우리 제보자가 그 관련됐던 이 시설 운영실 자체가 해체가 됩니다. 그리고는 다른 업무로 직책을 바꿔서 발령을 내요. 대기발령 전에는 시설 운영실장이었습니다. 내용들이 합리적으로 좀 의심이 되지 않습니까, 장관님? 예, 뭐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네. 근데 아직 끝나지 않았으면 하나 더 남았습니다.
공익신고자가 담당하던 업무에서 횡령이 있었다라고 해서 나노기술연구원이 직접 검찰에 개인을 고소를 합니다. 이분 제가 만났는데요, 사모님을. 1년 전부터 이분 정신질환 관련된 그 치료를 받고 있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의사 진단서를 가져갔는데도 불구하고 기소원이 병가를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관련 녹취 이런 것들이 의원실에 있습니다. 혹시 필요하시면 제공해드릴 의향이 있으니까요. 이 근로기준법 제76조 2항에 의거해서 이 위반에 따른 감사 조치 반드시 좀 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재발 방지 대책도 꼭 좀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제 가족분을 만나고 여러 이야기를 들으면서 눈물을 흘리시면서 저한테 그 하신 말씀 중에 일부를 좀 전달을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쓰러져 계신 분께서 언제 깨어나실지 모르겠지만 정신과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사 진단서를 가져가도 기소원이 병가를 허락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또 지속적인 괴롭힘과 따돌림을 감당할 수가 없는 스트레스로 잠을 이루지 못해서 굉장히 독한 수면제를 처방받아 복용을 했는데도 2시간 이상 잘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최근에는 제정신이 상태로 출근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당했는데요. 직원분을 비롯해서 원장 아무도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는 엊그제 오후에 몸이 안 좋아서 조퇴하겠다고 했더니 본부장께서 하신 말씀이 어디 가서 또 민원 제기할 수 있으니까 웃으면서 그냥 차에 가서 쉬고 오라고 했답니다. 저는 이게 결정적인 계기가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 이후에 유서를 썼고 그 유서가 여러 제보를 통해 저희 의원실에 전달됐고 그리고 굉장히 힘든 상태가 됐습니다. 장관님께 좀 부탁을 드립니다. 바쁘시더라도 꼭 병원 한번 찾아가 보시고요. 이 내용들 꼭 챙겨봐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 꼭 부탁드리고요. 네,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살펴보겠습니다. 네, 한준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홍정민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